삶에서도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군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수는 언제나 스스로 읽고 스스로 두어야만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들 중에 사실 바둑에서 유래된 말들이 꽤 많습니다. 승부수, 정석, 묘수, 착수, 포석, 패착, 사활, 미생, 완생. 그리고 장고 끝에 답을 내놓다, 수읽기가 정확했다. 이런 표현들 모두 바둑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바둑판 위에서 얻게 된 깨달음들이 인생에서도 중요한 전략,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인류 최초로 1승을 거두며 전세계 주목을 받았었던 전직 바둑기사 이세돌의 이세돌 인생의 수읽기,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나는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했다. 그 순간 직감했다. 인간이 주도하던 바둑의 시대는 끝났구나. 나의 수읽기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벽이 눈앞에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와의 대국을 반복하면서 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인정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내가 알파고와의 승부에서 거둔 단 한 판의 승리를 두고 인간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졌다. 패배가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담담한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실망과 좌절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바둑 기사로서 영원한 패자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패배는 나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은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평생을 함께한 세계와의 이별이었다. 오직 바둑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내가 바둑 기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웠다. 그럼에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이상 바둑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AI의 수를 따라가는 공부는 재미가 없었다. 바둑에 대한 뜨거운 감정도 예전만큼 남아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그토록 큰 무대를 내려놓을 때 어떤 각오가 있었나요? 사실 거창한 결단은 아니었다. 내 선택은 효율적이었고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았다.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 흐름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물러날 때가 되면 과감히 물러나라. 이것이 내가 수많은 대국 속에서 배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였다. 바둑판 위든 인생이든 흐름을 읽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 결국 중요한 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결단의 감각인 것이다. 승률 80%의 형세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다음 순간에 70%로, 또 그 다음에는 60%로 떨어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형세가 유리할수록 선택지는 많아진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고민 역시 깊어진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망설이게 되고, 망설임은 곧 압박이 된다. 또 압박은 실수로 이어지고, 그 실수는 흐름 전체를 무너뜨린다. 프로에게 승패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판단력은 무너진다. 바둑판 위에서도 그렇다.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나는 빠른 결단을 중시한다. 바둑에서도 인생에서도.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는 것보다 그 흐름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타이밍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이 좋은 수라고 믿지 못하면 결정을 미루게 된다. 그러나 그 미룸은 곧 패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랬다. 그때 끝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로 남은 대국들이 있었다. 단 한 번 미뤄진 결단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고 바둑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리기도 했다. 승부를 놓치면 그 흐름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잘못을 만회하는 싸움은 언제나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바둑에서 망설임이 패착으로 이어지듯 인생에서도 미뤄진 결단은 패배로 이어진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앞의 기회를 놓쳐버린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과 같아서 흐름은 끊임없이 변하고 승부의 형세는 매 순간 달라진다. 한 수가 전체 판세를 바꾸고 그 흐름이 다시 인생의 방향을 뒤흔든다. 문제는 기회가 늘 오래 머물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때로는 승률이 50%에 불과할 때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두지 않는 수는 다음 순간엔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아도, 불안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결국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망설이는 사람은 늘 기회를 뒤쫓는다. 하지만 결단하는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 결국 흐름을 자기 편으로 바꾼다. 그리고 성공은 운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자들의 것이다. 일상에서 쉽게 쓰는 승부수라는 말은 원래 바둑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진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승부수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한 수가 아니라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던지는 최후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수로 대국을 끝내겠다는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상대에게 던지는 도전장인 것이다. 실제 대국에서 상대가 승부수를 던지는 순간 나는 그걸 단번에 느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전부를 내던졌구나. 그 승부수에는 그 사람의 철학, 신념, 기질, 그동안의 삶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모든 것을 걸고 나온다면 나 또한 내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믿었다. 반대로 승부수를 두지 않고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국이 아니다. 그저 바둑돌을 한 칸씩 옮기는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 나는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 이 신호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설령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긴장감이 상대를 흔들고 그 순간 생기는 빈틈을 파고들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반격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상대는 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게 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바둑은 서로가 모든 것을 쏟아내며 마무리되는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둑판 위에서처럼 삶에서도 반드시 승부수를 던져야 할 순간이 있다. 승부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무난할 수는 있어도 감동이 없다. 그저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국 승패만 존재하는 게임으로 끝나고 만다. 나는 지금도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나만의 승부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인생은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생각하는 힘이다. 조훈현 국수, 이창호 사범, 지금의 신진서 구단까지 바둑의 정상에 오른 고수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기본기는 스승에게 배웠지만 승부의 순간만큼은 오롯이 자기만의 판단으로 길을 찾았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고독한 시간이 있었다. 홀로 바둑판 앞에 앉아 수없이 수를 두고 지우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그들만의 바둑 철학이 태어났다. 기존의 정석을 의심하고 때로는 상식을 뒤엎는 시도를 하며 마침내 자기만의 바둑을 완성해 나간 것이다. 바로 19칸, 세로 19칸. 이 작은 우주 속 고독한 탐구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로 이어졌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답을 찾는 능력이었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라는 작은 섬에서 자란 나는 기보 하나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둑을 익혔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바둑 잡지를 달달 외우고 한국 기원에 가서 기보를 복사해 공부했다. 나를 가르쳐줄 코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도 없었다. 오직 혼자 묻고 답하는 시간이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떤 수가 가장 자연스러울까? 상대라면 어디를 노릴까?
그렇게 매일 묘수를 풀며 바둑판 앞에서 스스로의 사고를 단련했다. 무엇보다 바둑은 남이 알려준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는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남의 수를 따라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을 잃고 고치기 힘든 버릇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많은 모양과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특정한 형태에만 집착하면 결국 그 틀 안에 갇히고 만다. 그래서 바둑은 언제나 유연함을 요구한다. 유연함이란 정답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마다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힘이 결국 창의성을 낳고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옛날에는 바둑을 배우러 가면 가장 먼저 걸레질부터 시키는 전통이 있었다. 언뜻 보면 허드렛 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바둑판을 닦으며 머릿속으로 수를 되새기고 손끝으로 돌을 만지며 감각을 익혔다. 그 시간은 정해진 커리큘럼보다 더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마치 장인이 도구와 하나가 되어야 진짜 솜씨를 발휘할 수 있듯 바둑판과 몸으로 친해지는 과정이야말로 깊은 통찰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두었던 묘수 역시 그런 고요한 반복의 시간 속에서 건져 올려진 결과였다. 삶에서도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군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수는 언제나 스스로 읽고 스스로 두어야만 한다. 물론 혼자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때로는 외롭고 더딜 수 있다. 주위에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미 답이 있는데 왜 혼자 헤매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외로움 속에서만 진짜 내가 만들어진다. 바둑판 위에서 그랬듯 삶에서도 중요한 답은 결코 남이 알려주지 않는다.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은 오롯이 내가 읽고 내가 두는 것이다. 고독의 시간은 괴롭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사고는 깊어지고 감각은 단련되며 당신만의 철학이 자라난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자기만의 길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정답을 찾지 마라. 세상이 준비해둔 답안은 안전할지 몰라도 결코 당신을 빛나게 만들지 못한다. 오직 당신만의 해답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당신은 남이 아닌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자신의 숨만큼만. 제주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라고 한다. 눈앞에는 탐스러운 전복이 있고 더 깊은 곳에 값진 보물이 기다리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유혹에 휘둘려 욕심을 내는 순간 바다는 무자비한 위험으로 돌변한다. 너무 깊이 들어가 방향을 잃으면 결국 다시 올라올 숨조차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해녀들이 한숨을 남겨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한숨이야말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며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다. 나는 이 지혜를 바둑과 인생 모두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나는 바둑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이듬해에도 1위를 차지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었고 자신감도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자신감은 곧 방심이 되었다. 중학교 3학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스스로도 느낄 만큼 태도가 느슨했다. 아마추어 시절의 기세가 프로 무대에서도 통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왜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지? 스스로 던진 질문에는 혼란과 막막함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만의 기준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기준선은 성적이나 순위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었다. 컨디션, 집중력, 마음가짐, 노력의 밀도, 즉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감정적으로 점검하는 내적 잣대였다. 이 아래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마지노선이었다. 마치 해녀가 한숨을 남겨두듯 나 역시 끝내 버티게 하는 숨 같은 감각을 내 안에 세워야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크고 작은 슬럼프를 수없이 겪었다. 많은 사람들은 슬럼프가 성적이 나쁘거나 연패가 이어질 때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은 달랐다. 진짜 깊은 슬럼프는 부진한 성적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기준선이 무너졌을 때 찾아왔다. 기준선이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수일기의 깊이가 얕아지고 집중력은 처참하게 무너진다. 프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감각이 무뎌진다. 겉으로 보기에도 흔들림은 확연하다. 바둑판 위의 한 수는 결국 내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에 그렇다. 한번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무너진 채 억지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출발선보다 훨씬 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기준선은 필수적이다. 외부에서 평가할 순 없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나만의 선.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때 비로소 복원력이 생긴다. 나는 이 힘을 붙드는 감각이라 부른다. 그 감각 덕분에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파도를 던진다. 실패, 좌절, 실수,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운까지. 그러나 붙드는 감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바둑에서 마지막 한 집을 지켜내듯 끝내 버텨내며 다시 기회를 만든다. 삶에서 붙드는 감각을 갖추면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된다. 넘어짐이 패배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설 기회가 된다. 나는 바둑판 위에서 수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의 기준선 덕분이었다. 그 기준선은 내게 속삭였다. 이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올라간다. 그 목소리가 무너진 나를 붙들었고 다시 바둑판 앞에 앉게 했으며 내 수를 찾아가게 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흔들리고 있는가? 마치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삶에도 기준선이 필요하다. 그 선만 있으면 된다. 그 선이 붙드는 감각이 되고 붙드는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끝내 다시 올라온다. 한 판에 묘수가 3번 나오면 진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여기서 묘수란 판이 복잡할 때 기발하게 떠오르는 창의적인 수를 뜻한다. 그런데 왜 묘수가 3번 나오면 진다고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묘수는 자주 나오면 이미 묘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판에 묘수가 여러 번 등장했다는 건 그만큼 실수가 많았다는 증거다. 내가 묘수를 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높다. 묘수는 통쾌한 한방처럼 보이지만 자주 쓴다면 그것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그래서 묘수를 여러 번 두는 바둑은 좋은 바둑이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복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더 단단한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그렇다. 묘수만으로 판을 이끌 수는 없다. 묘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방의 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한 방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쌓아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들이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둔 평범한 수.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다. 묘수는 최후의 필살기일 뿐 인생이나 바둑의 중심축이 될 수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한방, 반전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만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선택들, 평범하지만 꾸준히 쌓이는 노력이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바둑에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를 정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수를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오수, 즉 잘못된 수, 실패의 수, 시행착오가 먼저 쌓여야 한다.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실험, 그리고 복귀 끝에 비로소 결론처럼 떠오른 한 수. 그것이 바로 정수다. 정수는 감각이 아니다. 축적이다. 시간과 노력의 밀도가 쌓여야만 내 안에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오수를 두면서 정수를 쌓아왔다. 화려한 한 방은 순간의 기록으로 남지만 정수는 결국 그 사람의 바둑 자체를 만든다. 결국 바둑의 뼈대를 세우는 건 화려한 묘수가 아니라 오수와 정수의 축적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묘수를 바라고 꿈꾼다. 단번에 판을 뒤집는 기회,
드라마 같은 반전의 순간,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마법 같은 기적. 학생은 단숨에 성적이 오를 비법을 찾고, 직장인은 노력 없이 대박나는 창업 아이템을 기다린다. 모두가 한 방을 꿈꾸지만 진짜 성공은 한 방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작은 발걸음 속에 숨어 있다. 결국 성공과 행복은 묘수가 아니라 정수에서 온다는 것이다. 정수를 쌓는다는 건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지루해 보이는 반복을 묵묵히 견디는 일, 매일같이 기본을 다지고 작은 원칙을 지켜내는 일, 그리고 쓰라린 실패 속에서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다. 묘수를 꿈꾸지 말고 정수를 쌓아라. 묘수는 행운이지만 정수는 실력이다. 그 수가 당장은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수들이 모여 당신만의 바둑이 되고 당신만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물러서지 마라. 스스로 의심하지 마라. 작은 한 수라도 당신만의 수를 두어라. 그게 진짜 인생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